출결 봉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인 봉사활동 과연 괜찮을까요? 질병은 정말 괜찮은 걸까요? 톡 치면 탁 나오는 입시톡 시작합니다. 네, 대학으로 넘어오는 대입용 생기부에 교내 봉사만 넘어오게 되고 또 코로나 시기 동안 봉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봉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다시 봉사활동에 대해 질문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때 특히 나눔과 배려를 평가함에 있어서 이 봉사는 빠질 수 없는 활동인데요. 오늘은 이 봉사활동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박소연 입학사정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 부속 영석고등학교 국어교사 김용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가산고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만기라고 합니다. 사실 봉사하면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선생님 도대체 봉사 몇 시간 해야 돼요? 학종 쓸 건데 몇 시간 해야 돼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서류평가를 할 때 특히 뭐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생들이 한 학년에 뭐 한 20시간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1, 2학년 때 한 20시간 하다가 3학년 정도 되면 좀 시간이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실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봉사를 하나요? 이게 아마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한테 모두 부여되는 봉사는 한 학기에 많아야 3시간? 대신 학급에서 학생한테 임무를 주는 게 있어요. 분리수거를 한다거나 뭐 배식 도우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활동에 학기당 주어지는 시간 역시 지역별 차이가 있는데 5시간 또는 10시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기당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0시간 정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종을 준비한 친구들이니까 그 정도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학종이 아닌 논술이나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는 어느 정도 봉사활동을 하나요? 논술이나 정시는 전형의 특성상 뭐 이런 봉사활동 반영이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하는 어떤 필수 의무 봉사 요 정도를 참여하고요. 개인 봉사활동 참여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다 학생부 전형을 지원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1학년 때는 조금 네. 하는데 네. 3학년 이렇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쪽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봉사 참여도가 좀 줄어듭니다. 학생들 중에서는 이 봉사활동 관계에서요. 교과 전형에서 정량적으로 반영할 땐 15시간인가 만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서도 15시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좀 한번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친구들이 봉사 시간이 많아야 좋다 다들 그렇게 인식하는데 물론 봉사 시간이 많으면 좋긴 좋죠. 그런데 평가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은 봉사 시간보다는 어떤 봉사를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15시간 했냐 뭐 20시간 했냐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평가할 때 막 스크롤 내리면서 생기부를 보게 되는데 시스템으로 특정 학년에 뭐 봉사활동이 전혀 없으면 티가 나기도 하고 어떤 교수님들 이제 평가하실 때 평가자들은 공동체 역량에서 평가 근거를 작성할 때 뭐 2학년 봉사활동 실적 전혀 없음 이런 걸 기재하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학종을 지원하면서 뭐 15시간 정도 봉사를 했어도 그 봉사가 활동에 충분한 의미가 있는 봉사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혹시 그러면 평가하시면서 네. 좀 인상적이었던 봉사활동 사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단체로 하는 그런 봉사 있지 않습니까? 교내 환경 정화 활동이나 사실 느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장에 그냥 전교생한테 줬을 것 같은 아니면 또는 한 학년의 모든 아이에게 동일하게 2시간을 줬을 것 같은 그런 봉사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학생 개인이 했을 것 같은 뭐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리수거 도우미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특수학급 도우미 이런 특정 학생만이 했을 것 같은 개인 봉사가 좀 더 의미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일회성 봉사보다는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꾸준히 했던 봉사 그런 게 좀 더 나눔과 배려가 있는 학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보면 제가 방금 의미 있어 보인다고 했던 그런 개인 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특정 학생이 했을 것 같은 그런 봉사가 학생들이 하기가 좀 쉽나요? 아니면 어렵나요? 또 참여 의지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학기 초가 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난 학생부 종합전 준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모든 전형은 준비하다고 보니까 의외로 경쟁률이 꽤 빡셉니다. 하고 싶은 학생들의 숫자가 봉사활동 개수보다는 좀 적은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그 프로젝트 봉사라고 해서 학급 특색 활동 이런 것들 할 때 진로 소모둠 같은 거에서 탐구 활동들을 하거든요. 전체가 아닌 모둠에서 주로 주제 탐구 활동과 연계된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어떤 의미의 정보의 어떤 전달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제일 많은 봉사활동은 실은 환경정화 활동이에요.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교내 환경 정화 활동 진짜 많고요, 선생님. 그런 활동에 사실은 평가를 하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봉사 시간을 조금 더 올리는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대입에서 봉사는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학생의 어떤 공동체 역량의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봉사활동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만 반영되는데 스케일을 봐야 된다. 즉 학급 단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 선생님의 의지고요. 학급 단위 봉사활동은 담임 선생님의 봉사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은 스케일, 10명이서 한다, 5명이서 한다, 이럴 어떤 성격의 봉사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정한 학생의 봉사활동이다.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학생들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은 분명한 거잖아요. 다만 이것 때문에 학교 생활에 막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을 강조하기보다는 어쨌든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은 없지만 충분히 학교에서 수용하는 가능한 만큼의 활동이 부여되는 그 정도를 잘 학교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신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정관 입장에서는 적게 봉사를 하더라도 개인에게 좀 의미 있는 진정한 봉사를 했으면 하고요. 봉사가 약간 활동의 스펙을 쌓기나 행사성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발적 참여에 나오는 활동이기를 기대하면서 이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바로 출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확실히 평가를 해보면 개근하는 학생들도 많고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질병에서 1, 2회 정도 그랬는데 요즘은 질병 관련 출결 이슈가 좀 많고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옛날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저 때만 하더라도 막 아파도 엄마가 학교 가서 아파라 막 이러면서 개근을 되게 강조했고 개근이 미덕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 한번 출결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경희대에서는 이제 앞으로 학종을 평가할 때 개근이 있으면 3년 개근을 다 하면 고3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 되겠죠. 개근이 있으면 약간 가점을 주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선생님? 저희는 학년 진급할 때하고 학생들 졸업할 때 진급사정회, 졸업사정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학급마다 출결 현황이 이제 데이터가 올라와요. 자료에. 그런데 3년 개근이 한 명도 없는 반도 여러 개예요. 가점을 줘도 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줘야 됩니다. 개근은 귀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그리고 사실 이 개근보다 더 문제가 미인정. 평가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인정 지각 한 번 정도는 약간 실수, 늦잠을 잤나 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미인정 조퇴나 결과는 좋게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미인정 조퇴나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언급하셨듯이 미인정 지각은 사소한 실수 또는 엄격한 담임, 가차없는 교칙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1초만 늦어도 미인정 지각으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인정 지각이 1, 2회 정도 있다고 해서 이 친구가 게으르거나 어떤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 치부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약간 오버스러운 면이 있고요. 반면에 미인정 결과나 미인정 조퇴는 학생의 의지가 반영된 수업을 빠지는 결손입니다. 지각보다는 훨씬 더 엄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생님 당연히 이 미인정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또 이슈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네, 이 질병 관련 결석, 지각, 조퇴도 예전보다 확실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질병 결석 10회, 지각 10회인데 옆에 사유로 다리 수술로 인한 며칠 이런 게 보면 약간 정상 참작은 돼요. 제가 맞아요. 평가를 할 때. 근데 그런 거 없이 3년간 합쳤을 때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애들은 보면 고개가 갸웃갸웃 된단 말이에요. 저도 평가할 때. 실제 고교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병원에 갔다 와서 서류를 떼와요. 사유를 딱 보면은 상세불명의 복통. 심각하게 좀 느껴지는 게요. 실은 조금 더 심각한 거는요. 출석 인정. 이건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출결을 이전보다는 꼼꼼히 보시고 정확하게 평가에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다. 실제 학교마다 이 출결 기준이 좀 다른가요? 다르죠. 아이고. 왜냐면 학교마다 네. 상황 다르고 담임쌤의 의지도 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계속의 출결이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학교 현장 차원에서 학교가 정한 기준들은 모든 교사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어떤 그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는 학교라면 더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출결 이슈는 경희대 사정관들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른 대학 사정관님들을 만나도 갈수록 애들 출결이 나빠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앞으로 대학들이 대입에서 출결을 반영을 할 때 어떻게 가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결은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게요. 질병이니까 아플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한두 번이어야 문제지. 왜냐면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요. 어쨌든 이 학생은 그만큼 수업에 불참한 거거든요. 결국 학습 결손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결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네. 교육부가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게 2068 대입제도 그 연구했잖아요. 그 당시 정시나 이쪽 이게 내신 성적과 수능 변별력이 약화됐을 때 어떤 요소를 추가적으로 평가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다른 내신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은 5점 촉도 한 3점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교사들의 의견이 출결은 거의 4점대 거의 최근에는 또 특히 정시로라고 하는 학생들이 생겼잖아요. 학교 와가지고 1교시만 수업하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공부하겠다라고. 근데 그걸 미인정하고 가겠다라는데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학생이 한 명 생기면 그 한 명을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번져요, 옆으로.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가겠다고 하면서 학교 생활을 막 대충하거나 그냥 소홀해하는 학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출결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시건 정시건 정량평가에서도 저는 일정 부분 5%라도 반영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입을 가는데 준비하는데 필요하다. 성실성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실 최근에는 학생들이 저희가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성실성과 규칙 준수 이런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출결인데 이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사실 출결은 학생의 신분에서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비해 개근이 확실히 기해져서 그 아이들에겐 가점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사유가 질병이어도 그 빈도가 너무 높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생의 본분인 출결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봉사 출결 이야기를 끝으로 지금까지 다양한 입시 주제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대입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